네, 안녕하세요. 오늘 메디 컨설팅 오랜만에 그 근황 토크 시간을 좀 가져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잠깐 그 신디님이 조금 늦게 참석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저희끼리 먼저 좀 시작을 하고요. 일단 오랜만에 오늘 저희 정구위원장님과 함께 주제는 GPA가 낮은 학생들의 SDU 입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이번에 그 GPA가 낮은 학생들의 그 SGU 입시 전략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잡으신 건지 한번 편하게 말씀을 한번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우선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주 네. 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있었던 케이스를 조금 이렇게 집약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음, 어쨌든 의대에 관심은 항상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음, 의대를 나는 갈 수 없다. 그들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제가 조금 음, 아쉬웠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제의대를 고려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유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음, 이제 GPA가 낮은 학생들은 이제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과 어떤 네. 전략과 어떤 것들이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화면을 음, 좀 켜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당연히 음, GPA가 좋은 학생들은 뭐 문제가 없죠. 그냥 지원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이거는 꼭 SGU나 국제의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미, 미국 의대 학생들에게도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미국 음, 의대나 국제의대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 GPA가 낮은 학생, 의대를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3.8은 돼야 된다, 뭐 MCAT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들이 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학업적인 이해도가 낮을 경우에는 의대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에서의 음, 경쟁에서 아무래도 불리하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네. 상태에서 나는 문과를 나왔고 GPA가 낮은데 지원을 그럼 포기해야 되나? 그렇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은 GPA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 문과 성적은 좋은데 사이언스를 몇 개 들었더니 사이언스 GPA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를 리커버하면 됩니다. 음, 이거를 다시 회복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코스들을 선택해서 이 음, 성적이 낮았던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면 지원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사이언스나 낮은 GPA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에게 맞는 어떤 코스들에 대한 거는 메디 컨설팅에서 제공을 할 거예요. 코스를 음, 통해서 그동안에 낮았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 네네.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과목들은 의대 입학에 좀 유리한 과목들이 있어요. 뭐 네. 아나토미를 듣는다든가 피지올로지를 듣는다든가 잉글리시 컴포지션을 조금 더 대학 레벨의 높은 걸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업적인 널리지가 내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과목들이니까 내가 음, 이거를 좀 더 들어서 학점을 잘 내는 거는 의대 지원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GPA가 낮고 내가 듣고 있는 코스들이 너무 좀 도전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지원을 포기할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코스 셀렉과 로드맵을 따라서 준비를 하면은 낮은 GPA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이번에 그 SGU 포백 과정도 입학 결정됐고 또 뭐 본과도 결정된 학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낮은 GPA 사이언스 성적을 가지고도 그래도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코스 셀렉을 하면 가능하고 그 부분을 뭐 메디 컨설팅에서 이제 가이드를 좀 도움을 주시면서 할 수 네, 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 그럼요. 주셨는데, 예, 네, 그 포기하지 실제 말라는 지금, 겁니다. 그쵸. 그럼 실제 이제 이번에 그 합격했던 애들 사례 기준으로 좀 한번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SGU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PA는 기본적으로 3.2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리는 어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음, 3.2.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 나는 문과도 나왔고 GPA도 안 좋고 여러 유학원에 물어보니 다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상태를 지원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음, 그렇다면 그 상태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이거를 리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유학원에서 안내를 못 그쵸. 받았거나 아니면 음, 그런 도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많은 사례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음, 극복하거나 이렇게 어필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드렸을 때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어, 이제는 좀 자신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수가 안 좋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거를 메디 컨설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를 리커버하면 나온다라는 건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음.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네네네. 이제 여러 말씀하세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이 사이언스나 뭐 GPA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리커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음, 또 하나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미국의 의대에 진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메디컬 관련 익스피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 과연 나는 메디컬과 관련된 익스피리언스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문과 학생이었는데 메디컬과 관련된 익스피리언스가 난 없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 네네. 또한 낮은 GPA를 커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라면은 뭐 음, 병원에서의 발런티어를 한다든가 음, 병원에서의 발런티어를 어떤 걸 했는지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음, 미국에서는 의사는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그쵸.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병원에서의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이런 음, 것들을 나에게 어떤 봉사활동이 맞겠느냐에 대한 것도 사실 전략을 짜서 준비한다라면 이 부분도 그 낮은 GPA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 음. 실제 그리고 그,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GPA가 좀 낮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메디컬 관련된 그 경험을 미리 쌓아서 이걸 제시하면 이제 이걸로도 충분히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경험들을 어느 정도 텀을 주고 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꾸준히 오랜 기간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음, 그런 게 없다라면, 음, 나에게 가장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음, 차라리 낮은 GPA를 학점을 커버하는 거를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음, 학점에 대한 거는 그대로 두더라도 병원에서의 발런티어를 훨씬 더 지금부터라도 1년 동안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 음, 등등에 대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음, 학생의 상황과 모든 거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게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인데 음, 어쨌든 낮은 GPA는 GPA를 극복하거나 병원에서의 발런티어라든가 뭐 메디컬 익스피리언스를 키우는 이 여러 가지 네. 방법으로 낮은 GPA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미국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대학을 통해서 그 온라인 그 프리렉을 해서 지금 리커버리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음, 갖고 있는 계약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고, 그거를 네네. 다시 수강함으로 인해서 학점도 음, 높이고, 그렇죠. 그거는 미국 대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 음, 의대나 SGU 같은 국제의대에서도 학점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는 코스들이에요. 미국은 네. 워낙에 온라인 프로그램이 다 잘 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리커버는 가능하죠.
아무튼 저희가 이 프리렉을 해서 진짜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리커버리 해가지고 지금 입학한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쵸. 저는 이 부분이 참 그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GPA가 낮은 학생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분명히 그 네, 리커버리와 이런 또 그 메디컬 관련된 익스피리언스를 쌓는 거를 투트랙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네,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낮은 GPA를 올릴 수 있는 거는 GPA를 네. 다시 받거나 네네. 메디컬 익스피리언스를 더 길게 하거나 음, 발런티어를 쌓는다거나 리더십을 네네. 표현한다거나 네. 레커멘데이션을 좀 더 풍성하게 한다거나 인터뷰를 네. 통해서 나를 잘 어필하거나 MCAT을 통해서 음, 스코어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병원에 쉐도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 관련된 라이센스를 딴다든가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나는 GPA 하나가 낮기 그렇죠. 때문에 의대 지원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러고 보니까 저희 AMO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버추얼 프로그램으로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익스피리언스 뭐라도 쌓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어디선가의 의료와 관련된 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쌓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에세이를 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음, 인터뷰로 인해서 나의 의사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런 버추얼 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를 저희 이제 AMO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그러니까. 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일단은 지금 신디님이 뒤늦게 접속을 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신디님 뭐 혹시 뭐 그 마이크 오픈 가능하시면 마이크 오픈하셔도 돼요. 네. 지금 들리시나요, 신디님? 네, 잘 들려요. 네. 뭐 아무튼 신디님도 최근에 이제 저희 그 SU 입학한 학생들 사례들 보고 계시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조금 이제 축약을 해보면 일단 GPA가 낮은 학생들도 SGU를 포함한 그 국제의대 및 미국 의대 입학이 나온 사례가 이제 저희 메디컨설팅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낮은 GPA도 리커버리 전략이 가능하다. 이거 메디컨설팅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프리렉을 반드시 한번 받아봐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메디컬 익스피리언스를 잘 쌓으면은 이걸로 충분히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없다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AMO의 버추얼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니 그거를 밟으면은 그래도 객관적인 그 서티든 뭐가든 이제 증빙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혹시 원장님 또 가능하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지 편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학생들이 그 지원을 하면서 저는 병원 봉사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음, 있는데요. 당연히 있는 게 유리한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음, 지원을 준비하는 지금부터라도 그거는 준비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미 음, 대학교 1학년부터 해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없다라면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도 가능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절대, 예, 망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GU 같은 경우는, 그 문과 학생들을 위한 10개월 과정 코스는 1월만 오픈이 돼요, 지원이. 그래서 아, 이제 그 1월 포백 과정을 얘기하신 거죠? 네, 문과를 나온 학생들이 과학 이수 과목이 없는 학생들은 그 10개월 동안 SGU에서 과학 집중 코스를 통한 다음에 본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되는데 이 과정은 1년에 한 번, 보통 SGU의 과정들은 다 3학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음, 문과 학생들을 위한 10개월 과정은
매년 1월에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쌓고 뭔가를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문과 학생들을 위한 과정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원을 계획을 짜고 지금 준비한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맞아요. 1월에 오픈하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뭐 신디님도 뭐 아시다시피 문과 나온 학생들이 의외로 또 그 의대에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또 SGU의 포백 과정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신디님도 SGU 포백 과정 조금 더 소개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포백 과정이요? 포백 네네네. 과정은 어쨌든 이과 계열을 졸업을 하지 않은 음, 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음, 1년 과정에 두 학기로 이루어져 있고, 음, 네. 그러니까, 의예과에서 의예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예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음, 과목들을 여기 음, 포백에서 다 커버하는 거죠. 짧게 음, 1년 동안 다 커버하는 거죠. 음, 그리고 4년 MD를 입학을 하는 거라서 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쵸, 음, 원장님? 이 포백 1년 과정을 사실 해서 4년 맞아요. MD 과정이 이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저는 SGU의 포백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뭐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포백 음, 10개월 과정을 현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선수 과목들을 다 좀 이수해서 네. 바로 그냥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음, 관심 있는 학생들 별도 문의 주시면 그러니까요. 학생의 역량이라든가 네. 상황을 다 고려해서 코백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준비를 국내에서 좀 하고 가는 게 낫겠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음. 판단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 오늘 또, 설명 감사드리고요. 오늘 가장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메디 컨설팅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입학 사례를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사실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GPA가 낮아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메디 컨설팅에 저희 카카오 채널 그리고 이메일, 전화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정구위원장님이 정말 성심성의껏 상담을 잘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지금 최근에 또 의대 지금 그 정원 이슈 때문에 또뭐 지금 국제의대 학생들을 임시적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또 되게 좀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오늘 또 근황 토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